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헌재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이 18일이니까 오늘 이제 추가적인 9번째 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헌재에서는 2월 20일을 마지막 변론일로 잡아놨는데, 그날은 중앙지법에서 이 내란죄 준비기일이 열리거든요. 자, 이렇게 같은 날 잡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아직까지도 입장을 안 정했다. 이 얘기는요,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고, 웬만하면 그냥 20일 날 나오든지 말든지 해서 저희들끼리 그냥 변론 마지막 종결 딱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론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헌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좌파의 속을 닦게 심판한다. 이거 우리는 수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단적인 그런 이 집회를 통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와 관련된 헌재 입장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헌재가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인용을 정해놓고 달려가느냐? 바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좌파 소울들, 이 빨갱이 같은 판사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스카이 데일리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명단 싹 다 정말 폭로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국회에서요, 국회 국방위에서 직권으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불러서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오늘 또다시 김현태 지금 단장이 국회 내 증언에 따르면 이거는 정말 내란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또 한 번 내릴 수 있고, 또 한 번 내란 몰이 세력은 따로 있다. 누구냐? 바로 이재명의 민당이다. 거기에 부역한 인간들 누구냐? 박범계, 박소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그리고 이제 양박 두 명이 나오잖아요. 이 김병규와 김병주. 자, 이런 지금 일각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내란죄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내란의 주도 세력은 민주당에 있다. 네, 그래서 공작에 의해 오염시킨 발언으로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는데 민주당이 지금 곽종근이와 홍장원이를 이용해 먹었다. 이런 우리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LKB 이광범 변호사죠. 이 LKB가 지금 도마 위에 마찬가지로 우리법 연구처럼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LKB가 이제 문재인 때는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LKB가 그 좌파들의 김앤장이다. 그 정도로 무지하게 잘 나갔어요. 무지하게 잘 나갔어. 근데 요 LKB 이광범이가 국회 소추 대표 단장을 맡고 있어요. 김희석 둘이서 공동대표. 자, 그러다 보니까 LKB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좌파 지역적이냐. 지금 이재명이가 누구죠? 쉐쉐만 하면 돼.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쉐쉐보다 더해요. 중국의 인민일보의 자회사 인민방을 우리 법원에서 끝까지 변호한 법인이 바로 LKB 법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윤 대통령을 오히려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좌파, 아주 강골 좌파죠. 강골 좌파인 LKB를 갖다가 국회 소추단의 공동대표로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당대표니까. 그래 우리가 이게 LKB, 이게 어떤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킨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이 변호인 뭐 하나만 보면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빠른 속도로 컴팩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오늘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선 20일 탄핵 심판 10차 변론.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아니 형사재판이 있는데 어떻게 헌재심리에 또 나가냐. 아침 10시 오후 2시인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강력히 반박하는 입장문까지 내놨어요. 그러면서 25일로 연기해달라.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화목이니까
오늘 이제 18일, 25일이잖아요. 25일 해달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헌재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안에서 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정기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직 결론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이날 중 결정이 나느냐? 그랬더니 결정이 언제 날지는 전달받은 사항도 없다.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이 얘기는 자기네가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자기네가 작정한 대로 20일 날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부터 이 문영배 요 인간은 대통령 방어권 전혀 신경 안 쓰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일사천리로 그야말로 이 번개거리에 콩 구워 먹듯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니 이게 신중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윤 대통령이 20일 변론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강행했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일단 없다.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요, 출석 안 하더라도 그냥 갈 거야. 딱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는 뭐냐?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헌재 변론에는 거의 다 나왔잖아요. 100%. 그러니까 형사재판 어차피 준비길인데 안 나가도 되잖아, 본인은. 그럼 나가지 마. 헌재 오후에 오면 될 거 아니야. 왜 말이 많아? 요 따위로다가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판 준비기일 날에는 재판이 통상적으로 길게 가지 않으니까. 길게 가니까 오후에 2시에 와도 방어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잖아. 요런 식으로다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헌재 해산을 하고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살임을 하게 된다면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물었더니 이 얘기는 뭐냐? 최근에 말이죠.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윤곽근 변호인이 지난 13일 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하도 불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방어권을 전혀 안 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절차 진행 방식은 재판부가 논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예, 재판부 쪽으로 넘기는 거. 그리고 이제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게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채택한 거로 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분은 이제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보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구인에 대해서는 절차 내에서 언급할 수 있다. 구인은 절차 내에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주고 만약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예, 절차 내에서 언급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가 보여요. 요거는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제 구인까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차 내에서 언급될 수 있다. 굉장히 놓기로 얘기했잖아요. 아, 구인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법 연구회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보도해드리겠는데, 이 우리 법 연구회, 여기에 이렇게 우리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 후신이 국제인권법 연구회잖아요. 요거를 스카이델리가 이 명단을 싹 다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대단해요. 요즘 뭐 스카이델리 아주 이 보도 능력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 이제 이름까지 이제 여러분께서 아실, 뭐, 문제가 되는 인물들, 헌재, 예, 요 인물들이 지금 제일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느냐. 그러니까 법원의 하나에 해당된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보면 좌파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 우리의 법규, 요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를 냈어요. 그게 이제 전부 다 판결로까지 연결이 돼서 논란이 많이 되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미 한 90여 명이 좌파 이념이 반영된 정치적인 판결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88년도, 1988년도 광주 일고 출신의 이 판사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바로 요 우리법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만 보면요.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법원 내 좌파 칸텔.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국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연구회는 88년도 6월 광주 일고 중심의 호남계 즉 법조인들 예컨대 김종훈, 유남석, 이광범이가 지금 이제 국회 선수단 공동 대표를 하고 있죠. 강금실, 강신석, 박윤창입니다. 박윤창 판사. 그리고 이제 박종술, 이태화 변호사 등 8명이 창립 멤버로 되어 있고요. 89년도에 판사 한기태, 이광법, 오진환, 박시환, 심재철, 그리고 변호사 이양원, 심규철 이런 사람들이 사법부 민주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 법연구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탄생이 됐고 초대 회장은 강금실 초대 이제 그 맨 처음 이 회칙은요 강금실이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후쯤에 98년도 회원이 980명으로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때 98년도면요 판사가 한 2,000명 한 넘을 때인데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우리 법연구회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많이 되니까 변호사를 뺐어요. 그러면서 순수 판사 모임으로 이제 안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DJ 정부잖아요, 이때가. 그래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대대적으로 중요 보직에 중용되면서 법조계 하나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3년도 1월 문영배, 요 인간이 말하자면 그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과 최고법원을 구성해서 사회의 보편 타당한 가치를 이제 모색할 시점이 됐다. 그러면서 판결뿐만 아니라 사법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문제를 법관이 제시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우리법연구회 이제 회칙을 만든 강금 씨가 법무장관이 됐고 2005년도에는 박시환이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니까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부장판사 변호사들이 모임해서 집단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촛불 난동 집회 요 재판 배당에 대해서 우리법연구의 이정열, 송승영 판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시설을 파손한 불법 시위자에 대해서 우리법연구의 판사들 중 상당수가 검찰 구형과 달리 300만 원 이하의 낮은 벌금형 또는 집유를 이 손방망이 처분을 내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법연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우리법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117명. 이 중에서 이점 성향이 강한 판사가 9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요, 국회에 있는 박범계, 최이상, 그 다음에 소추단에 있는 김희수, 송두환, 이광범, 그리고 현 사법부에 있는 천대협, 윤성식, 이흥구가 지금 사법부에서는요, 이게 이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헌법재판소는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요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은영이가 여기 소속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그야말로 중요 요직에 곳곳에 다 포진하고 있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법연구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좌파 판사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천대협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을 하고 있잖아요. 요 인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개헌과 관해서 위법이다. 탄핵되어야 된다. 강하게 입장을 표기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천대협. 여기에 부하대동하고 있는 게 조희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우리 법연구회는 이제 그 방송 마치고, 그 다음에요. 오늘, 헌재를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 한 40여 명이 항의 방문했습니다. 헌재를 항의 방문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는 네 번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조배수, 이인선, 박성민, 강민국, 장동혁, 김기현, 나경원 등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헌재의 불공정, 그리고 졸속, 심판,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박탈, 요런 점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거. 이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헌재의 불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문. 자, 그래서 헌재 앞에는요, 근조화환이 수백 개 지금 놓여 있고요. 예,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을 체포하라. 그리고 빨갱이 재판관을 체포하라. 그리고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이 셀카 모든 인원도 상당히 많이 오늘 현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이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요, 헌재의 부당하고 편향된 행태를 규탄한다.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가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무죄 추정 원칙, 방어권 보장, 전문 증거 배제의 원칙 등을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 없이 8번을 변론 기회를 일방적으로 지정했고 내란죄 처벌을 유도하는 등 정치적인 편향성도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도 한덕수 탄핵 사건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헌재 사무처장이 법적 권한도 없이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 그리고 불법 증거를 갖다가 반드시 배제하라. 두 번째, 불법 증거, 지금 헌재에서 이게 뭡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게 제일 큰 이게 불법 증거잖아요. 이걸 배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덕수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정리하라. 옳은 얘기죠. 그래야만이 이게 정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선입 선출에 의해 원칙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 내용을 만약에 탄핵 심판을 기각한다? 기각하면 기각하는 대로 또 인용하면 인용하는 대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야가 빠져갖고 한덕수 권한 대행 심판은 최대한도 늦추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9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리를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 틀림없어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거 빠르면 지난번에 감사원장 하듯이 하루, 예, 아니면은 또 며칠 가겠죠.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이 흥결된 요 마흔역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하라.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개 국회의원 개인은 권한쟁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차원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끓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국회가 편법으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를 냈는데 이거는 임명을 촉구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권한쟁의하고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각하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차고도 넘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요청을 했고, 나경원도 헌재가 편향적인 절차 운영과 소송 지휘권 남용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와라. 이번 탄핵 재판을 갖다가 공정하게 진행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3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호를 제창했는데 그 구호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문영배는 사퇴하라.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 파괴하는 헌법재판소는 각성하라. 예. 각성이 아니라 이거 빨리 이거 없애버려야죠. 예. 자, 이 정도로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내란죄에 있어서, 예, 그리고 또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하신 분이 바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성일종 위원장이 단독으로 초대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특수임무단장이죠. 김현태 국방회 전체회에서. 자, 그래서 이날 김현태 단장의 발언이 헌재의 재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앙지법에서의 내란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곽정훈이하고 홍장훈이를 불러서 오염시킨 게 맞다.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해주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주도적으로 한 인간들이 박범계하고 부승찬, 그렇죠? 박범계, 부승찬.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병주, 김병기, 그리고 박지원, 박선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김현태 단장이 발언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 이미 대선을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이후에 민주당의 박범계하고 부승찬 의원이 왔다. 자, 그리고 박범계는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해 왔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기를 사령관에게 요구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공작적으로 했습니까? 딱 맞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염됐기 때문에 그날 바로 국방회의가 열렸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면담을 하고 나서요.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부승찬이는 김현태 단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 단장은 뭐라고 또 폭로했냐면, 부승찬이가 곽종근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라고 말까지 하더라. 요거를 폭로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12월 6일인데 김병주 박선원이 특전사를 항의 방문 형식으로 찾아가서 곽종근하고 인터뷰할 때도 예상 질문지를 미리 다 줬다. 그리고 답변도 함께 다 보냈다. 이렇게까지 전부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반대를 했는데, 사령관은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김병주가 말한 예상 질문을 가지고 함께 답변서를 준비했다. 예. 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짜고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곽 사령관을 회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이거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회유한 게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느냐? 곽종근의 발언이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는 쭉 하고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회유한 것이 맞는 거죠. 회유했으니까 변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곽종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답변하지 않겠다.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이러한 자세를 보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령관은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부대와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김명주가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았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민주당 의원들과 사전 만남이 진행되면서 본인은 사실 말씀다고 하지만은 조금 왜곡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예.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보면 윤 대통령하고 내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 내란 속에 웃기는 거죠. 웃기는 조작 수사죠. 예. 그리고 그날 비상계엄 당일날 707 특임단이 국회 본관 내부에 강제로 진입해서 단전 조치를 한 경위, 이것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민주당 주장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아니고 곽종근이가 지시해서 요 단전 조치를 하게 됐다. 민주당은 뭐라고 그래요?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 개매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아 실제 단전은 딱 5분 내로 이루어졌다. 예, 5분 내로. 이게 어떻게 암흑을 만들고 이게 내란으로 이어집니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단전 조치 이후로도 비상등이 켜져 있어서 충분히 사람들이 식별이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저항하던 민주당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들이 군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몸싸움 이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제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건데,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거꾸로 내란을 갖다가 쟤들이 공작으로 몰고 가려고 요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이러고서도 자기네들이 내란 세력이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김현태 단장을 말만 오늘 보더라도, 증언을 보더라도 내란을 계엄을 계기로 해서 내란을 이룬 것으로 이 프레임을 짜서 가짜뉴스로 몰아붙인 인간들이 바로 민주당의 찐명 핵심들이다. 이런 점에서 이 인간들은 반드시 그야말로 사법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가 계속 여론을 압박하고 필요한 고발 조치를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